자, 숙제는 얼마 안 되네요. 하하하. 뭐, 숙제 안 했대 왜냐하면, 초록색 색깔 같은 거거든. 복잡하지 않아, 얘들아. 네, 끝까지 푸는 거야. 그리고 끝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또 수업하잖아요? 책이 낸다? 초록색 책낼 거야. 낼 거야. 그러니까, 밀린 방학 숙제 하듯이, 그 전에 좀 빈 거 있으면 채워놓고, 요게 분량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피의 성취도 평가 1, 2회에 거쳐 있고, 얘네들이 하나에 20문제씩 있기는 한데, 여기 주관식 같은 거 없이 그냥 객관식만 있어. 그래서 비교적 오히려 소화할 수 있고 꼼꼼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음. 그때 앞에 이거 없잖아요. 그건 빼고. 음. 근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 얘들아. 이거 말고도 독서 숙제 더 있으니. 있잖아, 이빨. 야금야금 물어보자.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확인하시고, 틀린 개수 적어주죠. 네, 그렇게 알아. 자, 그러면, 저기 초록색 책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업할 때는 다른 책 숙제 교재 생겼습니다.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에요. 생겼습니다. 이미 생겼습니다. 호호호.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스포할 뻔했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작품들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숙제들 다 하셨죠? 그래서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였나요? 86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 숙제였는데요. 자, 또 겐톡들 해볼까요? 틀린 문항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채점 하고 빨리 보내줘. 알지. 그럼. 알고 있지. 이겼어. 그렇지. 소트이 나왔다. 나, 좋지. 난 이거 약간 아날로그 감독 되게 좋아하긴 해. 문화. 몇번 들었어? 문화? 대리제출. 싹. 네? 밑줄 없어도 알 수 있잖아. 밑줄 없어도 27번에 뭐 말하는지 이거 몰라? 27번에 이제 그 밑줄이 안 쳐져 있잖아. 근데 왜 안 틀렸을까?
보면 아니야. 아, 밑줄 친 거? 그러고. 지금 밑줄 없다는 거 지금 알았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방금 그거. 이거 물이니까. 밑줄, 이거 보면 이제, 아, 요거겠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동생 네. 4번에 AB가 없어가지고. 음, A, B 없어서 틀리면 죽는다. A. 아, 삶과 죽음의 경계인과 동시에 건너고 싶어? 화자의 외로운 천치와 대비되어. 물론,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눈치껏 하셨죠, 대체. 자, 몇 개만 좀 볼까요? 먼저, 얘 좀 봅시다. 얘 18번. 18번을 보려면 얘 얘기를 좀 해봐야 돼. 물론 18번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람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은 요거 배경설을 아는 게 당연히 나머지 작품들도 그렇지만 배경설을 아는 게 당연히 좋죠. 또 보시면은 이상하지. 일단 작가가 누구냐면 견우 노인이래. 견우가 뭐야 이거 이 사람 이름인가? 불을 끄는 노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내용 중에 보면 뭐가 있어? 바위가에다 암소를 놓게 하시고 꽃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 배경서라는 수로부인이라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니 웬영 세븐티 할아버지가 어? 확 당한 거야. 반해버렸어. 그래서 몰라. 알바. 그렇죠. 여기 저 산꼭대기 바위 틈에 있는 이 불꽃이 따드린 거. 어, 옛날이니까 뭐 어차피 올라가다 죽어도 거의 잘 살아, 70대면. 승천 중에 어떻게 뭐 약간 미끄러지셨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졌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헌화가 무슨 뜻이야? 간단합니다. 헌화. 꽃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헌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은 가나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화자의 정서는 뭐겠어요? 헤어지고 그리워하고 뭐 체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다행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이선지에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많이 현대어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이 아주 어렵진 않아요. 내가 너무 멍청해. 왜 이렇게 깊은 산속에 어떻게 님이 와? 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깊이 어떻게 오겠어? 근데 바스락하는 소리 들으면서 혹시 너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두고 돌아오다가 마음을 둘 데가 없어 냇가에 철부덕 앉았어요. 근데 냇가가 졸졸졸 하면서 흘러가는 걸 보니까 얘 너도니? 뭐가? 너도 울면서 밤길 누구처럼? 나처럼 돌아다니는 거 너도 슬퍼서 너도 혹시 이별했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나의 슬픈 마음을 객관적 대상인 냇물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마음? 그리움, 슬픔. 아, 또 시각자료 갑니다. 네. 초. 방 안에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어. 근데 이 초가 보니까 촛농이 이렇게 뚝뚝 흐르고 있지. 그리고 이 심지는 타고 있지. 나다. 화자야. 나도 이렇거든. 왜? 나 지금 눈물 쳐흘리면서 속마음이 타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면 내 뭐라고 물어봐? 뭐라고 물어봐? 어? 너 누구랑 이별했니? 그 얘기 뭐야? 내가 같은 상태인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울어? 왜 울고 속이 타? 이별했거든. 너도?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근데 촛불은 어리둥절하겠죠. 뭐야 미친놈인가? 왜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 자신의 마음을 여기다 넣은 거야.
이거보다 역시도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감정이입으로써 나타냈구나. 4번, 이화우, 백꽃이, 아까 백꽃 했으니, 봄이구나. 배경이 봄이구나. 흰색 꽃잎이 막 흩날리게 떨어지고 있어. 그때 봄에 님과 이별했어. 세월이 흘러서 가을이야. 근데 이때도 님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말을 했다는 건 사실 연락 안 되고 있구나. 연락 안 되고 있구나. 헤어진 상태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운 꿈속에서는 내가 님을 만난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이별한 상황에서의 슬픔과 그리움이죠. 자, 요거는 약간 달라. 일단 뭐가 없어? 안 헤어졌어. 뭐라고 얘기해? 야, 빨리 가는 거 자랑하지 말고 기회 될 때 놀자. 왜? 지나가면 끝이야, 이거가. 기회가 한두 번에 그냥 다 좋은 게 아니야. 한 번이 끝이야. 쉬었다 놀다 가라. 인생 뭐다. 하면 끝이라니까? 향나. 즐겨. 그래서, 글의 정서가 너무 달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가기 전에 이 개념 정리 하나만 해볼게. 19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만 볼 건데 첫 번째 B. 나는 다와 달리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한다. 이거 틀린 사람 거의 없거든? 틀린 사람 거의 없는데 근데 사실 난 마음엔 안 들어 이거. 나는 다와 달리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한다라고 써 있는데 가령 너희가 씨발 이거 시 처음 보는 건데 뭐예요? 라고 하면서 나한테 가져왔어.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암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음. 꽃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게 뭐야? 역시 객관적 상관물을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실제로 이 갈래, 또 이게 중딩 냄새 나니까 시예요 이지랄하지 마. 서정 갈래 이렇게 해야지 가오가 사는 거. 생각이 됐는데, 자 여러분 이건 뭐죠? 시여. 족발 인증. 저 새끼 병신이야. 서정 갈래. 그래야 뭐야? 이건 좀 치는 건가? 어느 중학교야? 바로 이거 나와. 이거 딱 잡고 시작. 서정. 이거 고등학교 때 문학에서 쓰는 용어거든. 서정, 서산, 그 교수를 이렇게 배울 거야. 시, 소설, 수필이고, 진민이 냄새. 아니다. 학교 생활 할 수 없어. 족발 인칭. 자, 수정관의 이름값 한번 볼까? 거꾸로 읽어야죠. 정서. 이래야 이 뜻이 좀 이해가 되지. 자신의 정서를,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이 서정관의 가장 큰.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소재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썼다. 정서라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다. 다시.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위, 네 감정하고 관계가 있디? 암소, 너랑 지금 뭐 대화 중이야? 꽃, 꽃하고 말하고 그런 적 있어? 없어. 여기 있는 애들 모두 다 객관적 대상. 그런데 감정이입은 아니죠. 그럼 싹 다 뭐라고 그냥 설명하면 돼? 그렇게 그럼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 안에 있는 소재 웬만하면 그냥 객관적 상관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선택지 보기의 내용들은 조금 비었어. 그건 문제 설계를 어떻게 한 거냐면 객관적 상관물은 나와 상반되는 정서일 때 감정이입은 나랑 같은 정서일 때 이렇게 선 그어놓고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 나머지는 아니야 이렇게 본 거야. 좀 비어. 그건 일반적인 해석이야. 또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더니 또 비집고 와서 헤헤 객관적 상관물 병신이냐. 나야 나. 얘네들은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지 진짜로. 나라니까. 자기 자신은 안 돼요.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이거 니네 클래스에서는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뭐 수익 창출용으로 해놓는 거 아닌데 뭐 이런 것도 노딱 붙고 그러나 모르겠어. 일단 감각적 이미지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미 현대시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오감하면 뭐야? 시, 청, 후, 미, 촉, 요 다섯 가지란 말이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배우셨죠? 공감각적 증상.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인데 푸르다고? 와 마치 시각 같네.
청각의 시각화 이거 많이 배웠잖아. 이걸 또 쓸 생각은 없어. 다만 키워드는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는 옮겨간다는 뜻이거든. 근데 왜 공감각은 이상하게 설명을 존나 들어도 아니 뭔가 싶고 알아듣는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병신같이 모르게 왜 그럴까? 너희들이 병신이라던가 모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공감각 그러니까 감각의 전이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불가능. 그런데 또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하지. LSD란 마약이 있어. 그 마약의 핵심적인 약성, 약효가 뭐냐면 감각을 비롯한 나머지 대상에 대한 통합성, 통합적 대응.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걸 느낄 수도 있어. 가령 분감각을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홍색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홍색, 이렇게 병신 같은 얘기 좀 하죠. 분홍색이라는 핑크빛을 귀로, 청각으로 인지한 적이 있나요? 없지. 병났냐? 없어요. LSD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야. 감각을 흔들어버려. 통합시켜버려. 음색이 들리는 거야. 꺼끌꺼끌한 그냥 매끈매끈한 것이 마치 느껴지는. 맛이 매끈매끈해. 소리가 엄청 불편해. 이게 될 수도 있다. LSD랑 마약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물론 중독성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196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이게 마약으로 보통 이제 인정을 받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히피들이 많이 했어. 이것까지 알려줘도 되나? 예전에는 우표 같은 걸로 유통들 많이 했는데, 이 조금만 미량으로도 효과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전에는 마약이라고 생각들 안 했으니까 1950년대 인터뷰 자료도 있어요. 유튜브. 어떤 여자가 LSD 복용하고 인터뷰에 어떤 느낌이냐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는 이제 마약 전이니까. 러브 앤 피스 하던 친구들이 많이들 했었고, 또 필름 형태로 정제해서 우표 뒤에서 유통했어. 우표를 딱, 뭐 아무도 봉투도 아무것도 없어. 우표를 딱 따면 여기 필름 하나가 한 장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필름 좀 썰어서 하면 공감각 할 수 있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뭐 많은 마약들이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쪽으로 가면 좆되는 거 펜타닐이나 아니면 메타암페타민 그러니까 필로폰 같은 거는 좆되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네. 다들 전쟁에서 한 번씩 써보려고 그랬거든. 메타암페타민 실제로 좀 쓰였어요. 원래는 이제 공장 같은 데서 그거는 이제 필로폰 복용하면은 피로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장 풀가동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람들 너무 피곤해하는데 자자자 좋은 거 하나씩들 먹어봐. 3일째. 졸리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군대에 적용하면 왜? 겁도 없어. 안전장치 없이 윙 뭐 이런 거 있어도 왜요? 손가락이 없네? 불편했는데 잘해줬다? 군대 쓰면 너무 좋겠잖아. 위험을 모르는 군인들 신체능 이상을 내버리니까 좋죠. 우리 써봤어요. 단점은 뭐냐 하면 이제 자기 편한테도 쏜다? 자기 편한테도 좀 쏠 수가 있어. LSD도 실제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LSD는 감각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자연과의 일체감 얘기할 때 물화일체 그게 가능해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무장했던 군인들이 복용하고 약발 도니까 뭐하냐면 무장을 해제하고 비상식량 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한테 자신의 비상식량을 나눠요. 위아더 월드 해버리고 군인들끼리 이대로 전쟁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싸우는 게 왜 우리 싸워야 할까? 강제 평화 될 뻔했지만 쓰지 않았어. 복합감각까지 배우셨나요? 복합감각. 왜냐면 오히려 얘보다는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전 복합감각 설명할 때는 음식을 많이. 왜냐하면 이게 뭐냐? 5개의 감각 중에 동시에 2개 이상 발동되는 게 복합감각. 음식이 이게 싹이거든요. 음식. 좋아하는 음식도 생각해봐. 이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잘 이해가 돼. 있어? 음식? 좋아하는 음식? 그냥 뭐좀 다쳐먹는데 이런 거 말고 씨발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를 생각을 하란 말이야. 뭐야? 생각 안 하면 소, 뇌 이런 걸로 한다. 생각보다 맛은 없는 뭐 그냥 그래. 그냥 맛있지. 자, 음식 떠올렸죠.
음식. 뭐야, 뭘까? 그렇지. 근데 음식이 청각은 뭐야? 음식이 말해요? 아닌데? 그렇지. 뭐, 와그작하는 소리들도 있고, 만드는 소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미각? 이러려고 먹는 건데요. 효과. 이게 발라 먹어? 이렇게 얼굴에? 뭐, 문질렀다 먹어요? 아니지. 식감이란 말 아니? 씹었을 때의 촉각이 바로 식감이죠. 그래서 음식은 복합 감각을 예시로 들 때 대표적으로 낼 수 있는. 자, 뭐, 이 정도 하나 더. 이게 감각일 때 여러분들이 헤매지 말라고. 시를 처음 보는 시가 나왔어.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시 대상에다가 밑줄 쳐놓고 감각 물어봐. 잘 모르겠어. 파악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내가 시각으로 먼저. 그게 좋습니다. 야,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시험이나 이럴 때 약간 긴장하고 또 이제 막 악마의 속삭임 들리고 이럴 때 이게 위험한 거야. 자, 시에서 의자 나왔어, 의자. 그러면은 제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시간이 없다 하고 넘어가란 말이야.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의자. 엉덩이에 감촉? 손가락이? 이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빨리 보고 지나가야 돼. 안 그러면 그렇게 해낸다니까, 진짜. 나중에 그리고 시험지 보고, 애들이 웃을 거냐. 병신아, 의자가 촉각이냐? 이러면은, 차! 이러는데 그때 진지했다고, 분명히. 자, 이게 남일 같지가 않죠? 자, 2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분. 자, 기억이 있는 현전하는, 현재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이자, 오케이. 시작하다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아니, 여보, 빠지면 안 돼. 이 사람 나왔는데. 개소리 하지만 나라고 나와야지. 이건 절대 안 되죠. 왜? 마지막 감정이 체념이잖아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해야지. 죽은 다음에 슬퍼했니? 체념하고, 어떡하지? 오르륵. 리을 사원 사고 뭔지 잘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한역 시간에 이 제목이 여기 설명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개의 작품을 배웠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오전 어휘 시험 범위가 늘지 않아. 구준 작품 세 개 더 있는데 왜 시험 범위가 안 늘었지? 내가 분명히 누적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왜 없어요? 한시로 된 걸 번역하잖아. 현대인이 한시로 된 걸 중세국어로 번역하는 건 또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번역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휘 추가된 게 없었던 거. 오늘부터 있다. 좋은 시절은 끝. 반복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은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이라고 하면 희노애락, 애고욕과 같은 감정의 언어나 단어가 직접 빡쳐, 열받아, 화가 나지. 울고 슬프고 심지어 그냥 눈물이 났다도 직접적으로 표출해요.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사람. 눈물은 다양하게 날 수도 있고 감정 자체가 아니라 드러난 현상이지. 자, 그리고 음흠. 저 뒤로 가서 25번? 네, 공도화 가고요. 배경설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 누가 했다? 백수광부의 아내. 이거 나오는데? 얘들아, 1번 봐봐. 음보 배운 적 있어? 니네 진달래꽃 배웠지? 진달래꽃 몇 음보야? 뭐야, 왜 그래? 권학생 빠따 좀 쳐? 어떻게 된 거야? 안 그래도 다음 주쯤에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씨발 진달래꽃을 똑바로 서서 허리 부러져요. 이거 해야 돼? 여튼 뭐냐고 그걸 모르잖아. 똑바로 서 똑바로 와! 이러면 안 되잖니. 음보가 뭔지 알죠? 얘네들은 음보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못해? 이거 불렀겠지 실제로는. 근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뭐가 없어? 번역하기 전에 한문밖에. 이게 어떻게 불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음보 얘기는 실제로 불렀던 내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안 돼. 자,
개인 서정시로서의 성격 드러난다고 하고 싶은데 한 놈이 존나 거슬리네? 누가 그거 유지가가 거슬려. 얘도 안 돼. 말이 되냐? 그러면 거북이를 사랑한다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반려동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잖아, 이거. 그게 좀 이상하지. 그건 좀 심해. 5번. 오히려 제천의식에서 불렸으며. 야, 니네 유리왕이 조수로 보이냐? 제천의식.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늘에 바치는 노래로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노래인데, 아니, 왕 차이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왕을 주수로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애국가 대신에 이 중에 한 명 차였던 얘기야. 그거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다는 얘기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야, 주술 노래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헤어지게 만드는 노래야, 뭐야, 이제. 근데 재밌긴 하네. 선지를 약간 술 먹고 만들었나? 뭐겠지? 아, 얘들아, 요거는 기억하자. 혈육이 뭐야? 혈육. 너네 혈육 있어? 이거 팬들이 말한다. 그, 저기, 씨, 말하고 이런 위험했네. 혈육. 이 형제 관계들, 혹시 동생 있어요? 형이나 동생 있어요? 이제 부모님도 혈육입니다. 동생 있어요? 동생 있어? 몇 살 차이? 4살 차이야? 4살 차이. 좀 힘들겠네. 그렇지. 길들였어? 못했어. 못했어? 그래. 아, 없지. 그럼 길들였잖니? 알겠어. 페이딩 됐구나. 저는 7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가지고, 또 다 그 단계를 다 밟았죠. 그 조련의 단계. 어, 세상에 나쁜 동생은 없다. 그래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먼저 합의를 좀 봐서 2시간을 확보했었는데, 형과의 2시간. 신체 자국이 안 남는 모든 걸 해봤던 것 같아. 짧게, 임팩트.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큰일 나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대로 그렇게 했으면, 아니, 저는 7살 차이니까, 제가 뭐, 점점 늙을수록 이제 피부를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동생은 지금은 클라이밍 강사 같은 거 한단 말이야. 저보다 훨씬 크고, 막, 특히 이상해. 손이나 이런 것도 뭐, 이상해. 왜 이렇게 생겼지? 막 이래. 어. 지금 그랬다가는 이제 보복을 당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의 충실한 노예. 왜? 그 뒤로 돈으로 길들였습니다. 음. 야, 이거 진짜 너무 꿀팁인데,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엇인가를 돈으로 길들여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네.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규칙적인 공급은 절대 안 돼요. 규칙적으로 주면 족되는 일이야, 진짜. 확실하다니까? 생각해봐, 너희들의 자, 조련에 드는 비용이 60만 원 있다고 쳐보자. 한 달에 5만 원씩 1년 딱 맞지? 이게 자진해서 병신이 되는 일이야. 내가 만약에 동생을 길들이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썼어. 60만 원 썼잖아요. 어느 날 내가 외박하고 안 들어서 매월 1일에 주던 걸 2일에 줘. 동생이 뭐라 그럴 것 같아?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아. 씨발놈이 어디 갔다고 돈을 안 줘. 왜 늦게 와? 바로 나온다니까?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쯤 갑자기 이제 저는 이미 길들였기 때문에 민수야 그러면 제 방에 오는데 일단 2초 이내로 와. 그리고 와서 형 이런 게 아니야. 왔어도 노크해. 내가 불렀어도 노크. 들어가도 돼요? 음, 제가 이제 그 동생 어렸을 때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으니까. 너 이런 거 본 적 있니? 이번에 나온 거? 아니, 이거 나 처음 보는데? 가져가서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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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뒷걸음질로 가네. 뒷걸음질. 이렇게, 이렇게 길었어.
예. 성과가 뭐가 있냐고요? 성과? 물론 이제 저도 제 할 일은 했어요.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본인 바쁘시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학부모 회의 같은 거 제가 나갔고. 근데 우리 때는 이제 김영란법이 없으니까 걔 초등학교 때 담임도 나 만났어.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음료수 형입니다. 네. 하고 뭐 학부모에 가면은 제가 나온 중고등학교를 얘가 나왔기 때문에 오 웬일이야. 동생 보호자 보호자 자격으로. 아우 그래서 제가 막 걔 고3 때 수능 끝난 고3이면 자유롭잖아. 걔 그때 나 좀 크게 다쳤었거든. 그때 걔 수능 끝난 고3이 하루에 8시간씩 나 간병했어. 옆에서. 물론 이제 특별히 하는 건 없죠. 옆에 만 원씩 존나 쌓아놓고 보다가 밥오면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딴 데 목발 짚고 다녀서 뭐 역에 도착했는데 한 2, 30분 걸려서 역에 도착했는데 지갑이 없네? 지갑 좀 가져와. 조련 완. 완벽. 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도화가 황조가 둘 중에 혈육이 등장하는 건 어디예요? 없어. 부부는 혈육이 아니야. 명심해. 명심해라. 부부는 혈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혈육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극적, 극적. 상징적 의미. 죽어서 냇물을 건너 저승으로 간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죠? 삶과 죽음의 경계. 오케이. 자, 얘들아, 오늘 날도 추운데 손들 풀었니? 내가 이런 거 왜 물어보겠니? 그렇지. 눈치 좋다. 저를 저는 알아요. 쓸 거 많을 때 너희들한테 뭐라고 떠들어 귀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 그래서 시간 좀 줄게. 음, 다 써야 되냐고? 설마 질문 아니지? 어, 서리법이지? 영탄적인 의미의 서리법이었지? 와, 이걸 다 써야 되나? 어, 아, 많다. 곱하기 2 뭐냐고? 이따 다 설명할 거야. 일단 똑같이 써. 요거 단어에 나왔던 거야. 한 1분 더 드리고 설명 시작할게요.
행상이에요. 행상. 다닌다란 뜻이야. 다니는 상이냐, 돌아다니는. 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란 글씨는 뜻풀이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뜻이 없기 때문이죠. 그걸 여운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뒤에 필기할 거 따로 있으니까 지금 힘 빼지 맙시다. 시작은 이래. 달하 높이공 도다샤야. 하는 호격조사. 존칭에 쓰는 호격조사인데 호격조사가 뭐예요? 말에 쓰는 격조사잖아. 그래서 정수야, 예준, 이렇게 쓰는 거잖아. 물론 니네가 씨발 여기서 정수야 이지랄라면은 분위기 뭐 해결하기가 많이 어렵지. 그러면 높여서 부르자. 높여서 부르면 되잖아. 그럼 뭐가 있어? 높임의 합격조사 현재에 남아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시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니네가 정수이시여 이러면은 나도 뭔가 소환된 것 같고 니들 소원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이상하잖아. 그런데 여긴 딱 맞아. 달림이시여. 높이 곰 우리 단어 할 때 나왔죠? 강세의 정리사 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 거야. 높이 돋아샤 돋으셔서 솟구쳐서 올라가셔서 머리고 대가리가 아니에요. 멀리에요. 멀리 비춰 주십시오. 왜 그럴까? 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게 웬일이야? 왜 이런 말이 나왔냐? 갑자기 다리 높이 떠서 환하게 비춰달라? 그리고 문득 난데없이 시장에 가 계신가요? 자, 뒤로 넘어가서 배경설. 똑같이 그려라. 이거 모르겠어. 응? 라이브. 그건 모르겠어? 나 라이온킹 누구냐? 우리 세대냐? 어, 배경설. 이 작품 이름이 정읍사예요. 근데 정읍은 옛날 전주의 속편 한 구역인데 그 속편에 있는 그 사람이 행상. 이게 옛날에 무슨 마트처럼 포건날 여는 게 아니야. 시장이지 뭐 3일장, 5일장 해가지고 특정한 날에만 이렇게 열잖아. 그런데 그때만 장사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떠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사람들의 행상, 남편의 행상인 거야. 남편이 안 돌아와.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근처 바위에 올라서 달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에 다니다가 해를 입을까 함을 걱정하죠. 근데 이수 이게 시어의 증배라고 나온 건데 한자를 보면 여기 이거 원래 니자거든요. 니. 근데 두음 법칙 때문에 이로 쓴 거야. 이수가 뭐냐? 이게 진흙이에요. 옆에 있는 수는 아니까. 그러니까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진흙탕. 거기에 탁하여 이건 무슨 뜻이야? 의탁하여. 진흙탕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의탁해서 이걸 활용해서 노래했다. 뭘 노래해?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했다. 근데 안 돌아왔나 보지. 왜? 망부석. 망부석 뭐예요? 어? 기다리다 돌된 거. 그 돌이 망부석이야. 망부가 뭐야? 남편을 기다린다는 거야. 남편을 바라면서 있다가 어떻게 돼? 돌이 돼. 사람들 기다렸다가 돌대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면 무조건 돌아가요.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무조건 봐야지. 안 볼 수가 없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저제가 뭐냐? 시장이야, 시장. 그래서 여기 작장 이상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쓰여 있는 경우도 많냐면 마치 백수광부의 아내처럼 작장 이상 대신 어느 행상인의 아내 이렇게 써 있는 경우 배경설하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 계신가요? 왜? 남편 직업이 행상입니다. 옆에 보부상이라고도 썼는데 요거는 이제 이고지고 걸어 다닌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보부상 걸어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거든.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물건 파는 거죠.
증대, 아까 얘기했던 이수라고 나왔던 겁니다. 드데오시라, 요게 바로 우리 단어장에 있던 예문이에요. 증대를 디딜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이 두렵다이 어떤 의미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중의적 표현이라고. 둘 다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시어는 맞는데 남편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증대를 디딘다는 건 어떤 의미다? 남편이 혹시나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 반대라기보다는 생존의 위험이 아니라 딴 년을 만나고 있을까 봐. 그러면 이제 캐릭터 설정이 조금 달라지죠. 왜? 남편이 무사한지를 걱정하는 거면 약간 순종적 여인의 캐릭터를 가져올 수 있죠. 혹시 딴 년? 이런 거야? 경계하고 좀 의심하는 여인의 캐릭터를 가져오는데 별로 얘기를 안 쓴 게 뒤쪽에도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기도 하고 대체로 이쪽으로 좀 봅니다. 그래야지 뒤에 하고도 좀 잘 맞아. 여기에서 갑자기 표독스러우면 걱정하는 게 좀 이상하죠. 어느이다 놓고시라 짐을 어디든 놓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짐을 어디에다 놓는 거냐? 자, 네가 지금 날 저물었으니까 어딘가 뭐 숙박업소든 어딘가에서 잠을 자긴 잘 텐데 거기에다가 짐 풀어놓고 안전해지면 낮이 돼서 안전해지면 그때 와라. 하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짐을 들고 있는데 무겁고 힘들 거 아니야. 필요 없으니까 너만 건강하게 오면 돼. 멀쩡하게 오면 돼. 거기에다 그냥 짐 놔두고 빨리 집으로 와. 근데 이게 좀 큰 의미죠. 왜냐하면 행상은 가지고 있는 짐이 바로 팔 물건들이고 돈이에요. 근데 다 필요 없다. 무사히만 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점점 일종에 가깝게 해석이 되죠.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내 가는데 정글할시라. 정글할시라 먼저 볼까? 저물까봐 두렵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내가 가는 곳이 정글할세란데 나의 가는 곳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화자 나 자신이야.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남편을 마중 가고 있죠. 내가 마중 나가는 이 길이 저물면 어떻게 돼? 너무 깜깜해 무서워 나 위험해. 이거 상대방 왜 상대방 아니 나라고 써있는데 왜 너라고 해서 그래? 일심동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가는 데는 어디야? 우리 집, 돌아오는 길일 거고. 그 귀갓길. 부부 일심동체 유지하면서 나를 그냥 둘다로 보자. 부부 전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내 가는 데는 우리 부부가 살아갈 운명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 부부가 살아갈 운명인데 남편 실종돼서 안 와. 나는 혼자 있어. 와, 우리 부부 운명 저물어 버릴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적을 거 다 적으셨죠? 또 있네? 자, 고대가요고요. 망부갑니다. 그리고 작가는 위에는 작자 미상이라고 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설화가 있으니 어느 행성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성적 어조란 말을 요즘 교과서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섬세한 어조 이런 식으로 씁니다. 사실 뭐 섬세한 어조는 뭐 기준이 뭐고 이렇게 따지긴 좀 힘들고 아무래도 화자도 여성으로 설정되는 바, 그래서 여성적이라고 쓰거나, 요즘 스타일로 현대한 어조로 나타납니다. 자, 현재까지 전하는 백제 유일의 노래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여주면 또 이거 열심히 쓸 것 같은데. 얘들아, 백제 유일의 노래라고 해놓고 옆에 물음표가 있는데 이거 누가 썼니? 내가 썼지. 이거 내가 썼지. 왜 백제 유일의 노래가 의심스럽냐면 여러분 방금 봤던 본문에서 우리 단어에 있던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중세국어로 쓰였다는 게 잠깐 백제의 노래가 중세국어로 쓰였다. 씨발 이거 타임머신이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야? 한글 창제 이후에 이게 채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말로 쓴 거지.
그러니까 중세국어로 쓴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백제 노래 맞아? 아씨 입증이 잘 안 돼. 백제들 부른 거 맞아요?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건 조선 이후에 표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썼지만 이것이 수록되어 있는 글에는 백제 때부터 불렸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는 해놓습니다. 망부석서로 아까 봤고요. 시조의 원형, 시조를 오늘 깊이 보지 않아요. 근데 시조의 원형이다, 시조의 형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기준이 뭐냐? 세 줄짜리 짧은 평시조를 이해하죠. 그 시조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3장 6구 45자 내외인데 그 3장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세 줄짜리 짧은 시조라고 얘기했거든요. 세 줄. 어떻게 세 줄이야? 초장, 중장, 종장의 세 줄. 아까 색칠 공부해 놓은 거 보면 빨간색으로 칠했던 것들 있죠. 제가 내용 없어, 의미 없으니까 이건 빼고 해라고 했던 거 제외하고 내용이 있는 방금 해석을 한 애들 있죠. 그거 딱 세 덩어리입니다. 아닌데요, 여섯 줄인데요. 거봐, 세 줄 맞다니까 세 덩어리. 그러니까 초장, 중장, 중장의 3장의 형태를 얘가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얘가 뭐 백세 진짜 백세인지 모르지만 시조보다 먼저 나왔을 텐데 새로 시조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시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요 얘기도 많이 해요. 시조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종장의 첫 마디를 아까 음보 기억하지? 첫 마디를 삼음절. 삼음절이면 몇 글자예요? 음절, 어절 헷갈릴까봐 지금 얘기한 거야. 세 글자. 음절은 글자 수다. 이거 나중에 헷갈리지. 자, 그 다음 7번 봐봐.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 이거 원래 현대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시라고 하는 거는 원래 화자가 일단 있죠? 화자가 있고, 화자가 혼잣말해. 그게 뭐야? 독백. 1번 독백이. 화자 혼잣말. 2번이 뭐냐면 화자가 청자가 있다고 상정하고 떠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상대방 이름을 불러보래. 상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뭐 있을까? 상대방한테 명령을 해. 상대가 있어야지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해. 상대가 있어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청유. 이것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이러한 이렇게 청자를 상정해 놓고 네가 떠들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 그럼 뭐다? 말 건네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혼잣말과는 달라요. 혼자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혼자에게 얘기하는 거라면 말 건네는 방식은 청자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자가 대답을 해버려? 대꾸를 해버려? 그건 뭐다? 대화. 화자와 청자의 소통 관계에 따라서 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는 아까 했던 거예요. 증대의 중의성 해가지고 대상이 안전한지 안위나 비행 혹시 바람 피는 건 아닌지 요거 따져보는 게 근심의 이유가 된다. 자, 그 밑에 또 있어. 필기 왜? 하지만 너희들에게 필기할 시간을 떨어주진 않겠다. 알아서 눈치껏 해보자. 영구와 후렴구가 있는데 영구와 후렴구를 구분해 보자면 영구 짧아요. 우리가 방금 봤던 정읍사에서 영구 누구야? 어기야, 쟤야, 쟤. 감탄사처럼 탁 튀어나왔던 애 있죠? 얘는 일종의 추임새 같은 거. 추임새 왜 넣어? 얼쑤 이런 거 왜 해? 리듬감, 운율감 이런 거 지켜주려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뭐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풀어봤던 이상한 작품 하나 있었을 거야.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나더러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나와 위 증들과 대평성대 이런 말을 한다. 그 작품 몇 번이었지? 선지는 1번인데 고교에 나오는 나난 이런 말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의미 없이 리듬감을 위해서 써져 있는 그런 뼈다. 그게 바로 여음구예요. 그게 바로 여음구고 후렴구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긴데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후렴이란 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노래의 후렴, 흔히 이제 뭐 사비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한 절 내지는 한 부분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거 반복되긴 하죠. 그 반복되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그걸 보고 후렴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여음과 차이를 두자면 어떻게 들 수 있냐? 얘가 좀 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나 절, 문장 단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그 길어진 게 반복될 수 있다. 반복되면 운율이 생긴다. 이러다 갑자기 배터리 나가가지고 니네 강제로 조퇴시켜버릴까 봐. 걱정 마. 응, 꽂았어. 응, 다들 얼마나 또 걱정돼. 그치? 지도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자, 그래서 하나 더 하자면, 후렴구는 좀 길다 보니까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의미를 둘로 또 나누었죠. 야, 이거 오타 아니야. 또 무식하게 또 선생님, 아유, 정확히죠. 정신아, 적확도 있어. 적절하고 정확한 거. 그 의미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이런 게 바로 적확인데, 아까 같은 경우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같은 경우는 남녀가 헤어지는 상황인데, 태평성대란 말이 후렴구에 계속 나와. 태평성대가 뭐야? 잘해가지고 모두 행복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아니 이별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태평성대라니 의미가 무관. 이렇게 무관한 것과 맞는 애들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정읍사의 화자를 어떻게 볼 거냐? 순종적인 여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바람피고 외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여인으로 볼 거냐? 순종적 여인으로 보면 어때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니 짐 같은 것도 다 내버리고 그냥 건강하게 무사히만 오세요. 인 거고. 경계하는 여인이라고 보면 뭐라고 보는 거야? 야, 너 이 새끼 또 어떤 년하고 뒹굴고, 응?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증대의 해석이 달라진다. 증대를 뒤질까 봐 두렵다 할 때 그 증대의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 좀 아쉽니? 오늘 독서도 좀 할까? 자, 제막매가 할 건데, 얘는 아까만큼 필기가 많진 않아. 그래서 배경설화로 바로 갈게. 이 향가도 이제 뭐 제대로 한번 뚫어볼까 싶으면 또 개 많이 나오니까 진정하고 일단 배경설화를 좀 봅시다.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 얘들아 아는 스님 중에 사자로 끝나는 스님 누구 있어? 어? 원효대사 좋다. 보조국사 진울 삼형대사 서산대사 야씨 사자 들어가는 스님 끝. 유명한? 대유명한. 그냥 유명이 아니야. 스님들 많을 텐데 몇 명 안 되잖아. 월명사 사자로 끝나네. 그러니까요. 월명사 이거 원래 사자가 스승 사자였어. 그러니까 뒤에 사자 붙는 스님이면 뭐다? 이 정도면 나라의 스승이다. 나라의 큰 스승이다. 이런 걸로 인정받을 정도라는 거야. 그런 월명사가 무슨 일을 다녔냐? 누이가 죽어. 여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저런 것도 있잖아. 장례 이런 거.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노래를 지은
거야. 그 노래가 바로 향가고요. 19채 향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10줄짜리 향가. 향가 4개, 3개의 종류밖에 없어.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인데 말하자면 10줄짜리가 풀 버전이야. 완성형이야.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월명사가 제를 올리면 이거 오타 아니다. 뭐 49제라든가 천도제 할 때 이 제자 쓰는 거 맞아요. 제사라는 의미도 갖고 제를 올리면 이 노래를 불렀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 바람이 불어서 지전 종이돈인데 실제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 뭐냐면 저승가 있는 그 노잣돈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놓고 있죠. 그게 서쪽으로 날아갔다는 거야. 아마 우리나라 서쪽에 뭐 있어? 서해바다 이런 거 죽여버릴 거야. 날아다니로 이렇게. 옆에가 이게 뭐 있어? 중국이 있죠. 좀 더 가볼까? 몽골은 그때 없어. 인도에 누가 있어? 부다. 부처가 있는 서방정토, 서방 천축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상징적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서방정토, 부처, 미륵불이 다스리는 그런 맑은 땅, 미타찰, 극락, 이런 의미. 그러니까 뭐예요? 아, 월명사가 향가를 만들어서 불러주었더니 어떻게 됐다? 죽은 누이가 어떻게 됐다? 극락 가버렸다. 그래서 주술성이 있다고 본 거야. 아니, 또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가라앉을 수도 있죠. 아, 씨발, 속중에 의미가 있다니까. 자, 내용 봅시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혈육에 대한 안타까움이 주된 내용이 누이의 죽음을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낙엽에 비유함으로써 삶에 대한 무상감, 덧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미타찰에서 결국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적 승화가 나타난다. 자, 이게 배경설화에 대한 내용이야. 이제 본문 간다. 생각보다 쓸 거 없지? 단어 시험 볼 때도 과연 쓸 게 없을까? 자, 자, 이거 이거 고등학교 갔는데 제 막내가 딱 보고 와! 아는 거야. 제망 내가 또 병신 나기. 제망 내가 이렇게 끊어 읽으면 또 병신 소리밖에 못 들어. 제 막내 가야. 왜? 막내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가 노래입니다. 아까 봤듯이 이건 19채 향가, 즉 10줄짜리 향가고요. 이건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 방식에 의해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표기 방식. 아니, 어쩔 수가 없잖아. 한글이 없는데. 그래서 한문 좀 친다고 여기 있는 거 깨작거리고 읽으려고 낮에 봐야 소용없다. 선생님, 저 이거 다 해석되는데요? 조까. 이거 아무도 해석 못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충의 의미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안 됐단 말이야. 합의가 안 돼. 왜? 향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작품 수로 따지면 15개밖에 없어. 해석이 안 돼. AI 굴려도. 그래서 그냥 두는 거야. 서로 간의 의견 대리만. 사실 AI 안 돌려봤어. AI가 나온 줄 얼마. 아? 홍반님. 이 향찰은 국어사적으로 볼 때는 고대 국어예요. 고대 국어야. 이걸 연구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학자가 1세대 양주동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일제 강점기 지나면서 연구하신 분이다. 그 양반은 분류하면 현대의 국어학자야. 근데 국어학자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중세까지는 마스터했어. 이 현대 국어 당연히 잘 알겠고 중세 국어 마스터했어. 이제 문제야. 고대 국어를 발견했네? 지금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내가 어찌어찌 하긴 해. 몰라. 그럼 고대 국어랑 가까운 게 내가 마스터한 중세 국어예요?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현대 국어예요? 둘 중에 뭐가 더 가까워? 중세가 더 가깝잖아. 그래서 번역을 중세로 해버리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 이집트 문자를 한국인이 보고 프랑스어로 번역했단다? 이런 반가워 프랑스어. 그래서 여기는 단어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생사길은 월명사 살아있죠? 누이는 죽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장례식장 이 상황에 있으니까 나는 머뭇거려. 왜? 혈육이 죽었잖아. 보내기가 싫잖아. 그래서 머뭇거려.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 나는 간다고 말도 못하고 갔대. 누가? 그러니까 이때 나는 누구야?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는 누구예요? 유이동생. 오빠 나 가. 이걸 못했다니까. 갑자기 갔어, 갑자기. 그 뒤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거 그림 봐야지. 어느 가을이 이른 바람이 불어요. 여기 저기 떨어질 잎간 떨어진 낙엽같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죽는 거지 뭐. 하단가지라 나고 한 가지에서 지금 잎이 나온 거예요. 한 가지 누구야? 부모님. 왜? 이 누이는 나랑 같은 부모 아래에서 살아간 혈육이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맨 마지막이 좀 이상해. 한 가지에서 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는데. 왜 몰라? 죽었으니까.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해요? 특별하지. 특별하지. 여러분들, 그 혈육이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혈육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내 동생과 나를 생각해 보면 이래. 나는 내 동생이 태어난 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뭐 나는 걸 보진 못했지만 처음부터야. 처음부터야. 얘 태어날 때부터 난 있었다. 가족으로서. 내 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형이 있는 거야. 처음부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단 말이야. 서로 잘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다? 죽는 순간 어떻게 된다? 모른다. 죽는 순간 내가 쌩 간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했고 서로를 잘 안다고 해도 죽는 순간 어디 가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한 가지다. 얘들아, 인생에서 혈육의 죽음은 운이 나쁘면 겪는 일이니 아니면 다들 겪니? 모두 겪습니다. 반대의 상황에도 어쨌든 겪는 거예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생보다 나이가 많고 동생보다 좀 더 막 사니까 일찍 죽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죽어서 헤어지든 동생 입장에서 이제 형이 골골대다 먼저 가든 어쨌든 헤어지는 건 필연. 그러니까 모두는 이 과정을 겪게 될 거야.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무상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여기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10줄짜리 이 향가에서 9번째 줄, 10번째 줄 요 합쳐서 이걸 낙부라고 얘기하거든. 낙부의 첫 시작은 뭘로 한다? 거의 규칙이야 이게.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아야, 뭐 상관없어. 감탄사로 시작.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내용. 조금 신상이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럼 바뀌어. 미타찰에서 맛볼 나. 미타찰, 극락에서 만나게 될 나. 나 누구? 월명사. 화자 자신이야. 화자 자신.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다. 뭘 알아야 되냐? 불교 윤회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윤회? reincarnation. 그 뭐야? 죽었어. 그 다음 어떻게 돼? 뭐, 응? 부활이라니, 씨. 좀비잖아, 그건. 그거 말고 뭐야? 부활이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이제 다른 인생 살게 되는 거. 환생? 환생.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전생 개념이고 이런 거지. 부활을 무섭게 왜 그러냐. 어.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수레바퀴 요거 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불교에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까르마. 즉,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 그래서 존나 열심히 잘 살구만. 착하게 살고 그래도 뭐 어떻게 돼? 다음 생에 차은우로 태어나. 저번에 얘들하고 수업하다가 뭔가 완벽한 뭘 얘기해야 돼서 야 얘들아 상상해봐 공부 잘하는 차은우야 이런 얘기했더니 애들이 공부 잘해요 그럼 왜? 뭐 학교도 어디 보면 씨발 이게 나라냐? 건네 진짜 미치겠죠. 아씨 선생님 내가 뭐였지? 어쨌든 근데 열심히 살 거야. 전생에 말미씨 이빨이 쌓으면 어떻게 된다? 타운부터 더 쌓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야, 이 말엔 전제가 있어. 나의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착하지만
비운의 일찍 죽은 이 여동생은 이미 갔다. 이미 갔다는 거야. 이게 전제야. 여동생은 이미 좋은 곳으로 갔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잠깐 마일리지 많이 쌓아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여동생도 죽고, 애 같은 거 오늘부터 머리 기른다. 이발, 파괴 1일차, 뭐 이런 거 해버리면 어떻게 돼? 와! 안녕하세요. 장구의 리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 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불교의 오를 닦으면서. 이거 자꾸 해석 변기 같지 않은 놈들이 작년부터 기어나오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돌을 닦으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쌓아놓은 마일리지로 여동생을 다시 만나겠다라는 얘기잖아. 이거 해석 자꾸 이런 해석이 나와. 월명산은 지금 마일리지가 안 돼서 마일리지 쌓은 다음에 자살하려고 하는 거구나.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야, 여행가 아니야? 기차 여행이야? 와, 실화야. 작년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왔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미리 내가 지금 커버한 거야, 이거. 아니야. 자, 이럴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승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고체에서 기체, 나프탈렌, 드라이아이스, 이런 저주받은 이과 새끼들 집어치우시고, 그거 아니야. 정신분석학에서의 승화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숙제로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콤플렉스. 이런 콤플렉스라든가 부정적 성향, 경향성들을 생산적이고 올바른 일로 풀어나가는 게 그것이 바로 승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더라. 저는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인 성향을 연쇄살인으로 승화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 같은 의미로 뭐가 있어? 초월하고 극복한다. 초극 또는 그냥 종교적인 극복. 이런 표현들 다 모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여기에서는 거의 쓸 건 없어요. 뭐 19제 향가인데 향가 뒤에 안 썼으니까 추가로 넣으시고 어차피 특징에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거, 얘들아 이런 말을 쓸 때가 가끔씩 있어. 향가가 4줄짜리 4구체 향가, 8줄짜리 8구체 향가, 10줄짜리 10구체 향가 세 종류가 있는데 10구체 향가에만 산회가라는 말을 붙이기도 해. 얘기는 복잡하니까 따로 안 할게. 산회가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한다? 10구체 향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아으라는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을 전환한다. 시상 전환 이해가 되니? 시상의 전환? 그 전에 뭐 어땠어? 누이야! 아, 잠깐. 마일리지 까야지. 마일리지 쌓아야지. 달라진 거 느껴지시죠? 그거. 10번,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흐름. 그지? 현재. 누이가 죽었어. 과거. 우리가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왔는데. 미래. 죽으면 만나겠지. 자, 이건 다 봤고요. 숙제만 체크하고 얼른 가야지. 내가 진도 처음에 구상하거나 준비할 때 미리 숙제를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하거든? 과거의 배정수 진짜 존나 착했다. 100페이지까지야. 아직 놀라면 안 되는데? 또 놀랄 것 같으면 뭐 청심환이나 이거 하나 먹고 해. 왜냐하면 나는 아직 독서 숙제를 안 줬거든. 힘들잖아요. 응, 그거 말고 또 있으니까 그렇지. 초록색 책만 독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미국이 지금 펴고 있는 게 페이지 알려줘? 130페이지. 신나는 편인데?
보고 웃음이 나셨다면 맞습니다. 거기에요. 예, 거기 맞아. 거기 맞아. 그러면 120초부터 138초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귀여워. 끝까지요? 끝까지. 아, 뭐 자꾸 물어봐, 씨발. 나 다 알아들었고 똑같이 대답했는데. 씨, 씨발. 다 풀어, 다. 싹! 아, 맞다. 이거 녹화 중이지. 아, 씨. 이거 장난이야. 닥쳐. 아니야, 내가 가만 보니까 빠지는 새끼 중에 여기까지 듣는 애들 거의 없어. 다들 이렇게 좀 깨작거리다, 에이, 되겠지! 이러고 나와가지고, 복수 퀴즈 17개씩 쳐 틀리고, 씨발로만 너야. 어. 아이고. 어? 뭐라고? 나 또 똑같은 대답 시키는 거면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